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한 속보 여러분께 전해드리지 않을 수 없어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이 약 1시간쯤 전에 에,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관련된 녹취 7시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부 인용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녹취 기록 7시간 45분 분량에 대해서 방금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일부 인용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지법, 서부지법, 그다음에 민사합의 21부 박병태 수석 부장판사 이제 법원의 결정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수사 관련 사안은 방송을 못한다. 지금 김건희 씨는 이른바 도이치방크 그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도이치방크 관련된 그 녹취 기록은 방송하지 못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을 못한다. 이것을 사적인 영역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말을 하면은 정치적 견해로 볼 수 있는 것은 방송에도 무방하다. 이렇게 방송을 허락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직접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채권자와 관련해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 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말이 좀 복잡하죠.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라고 하는 것은 가처분 신청에서 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쪽을 일컬을 때 채권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김건희 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현재 재판을 받게 돼 있는 그 사건에 있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이번 방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공개가 되면은 진술 거부권이 침해받을 수도 있다. 뭐 앞뒤로 좀 꼬여 있는 그런 말투이긴 하지만 어찌 됐건 이제 재판과 관련된 건 방송할 수 없다 이랬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마치 우리나라의 적당한 속담이 있는데 고양이 쥐 생각한다. 이런 속담이 떠오릅니다. 아이고 참 법원이 퍽도 김건희 씨 입장을 고려했네 그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진술 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이치방크에 관련된 김건희 씨의 발언은 방송할 수 없다니 전체 7시간 발언 중에 도이치방크 내용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김건희 씨의 녹취 발언 내용을 전체적으로 허락해 주면서 일부 이런 마치 법원이 고민을 했다는 듯이 고뇌를 했다는 듯이 이런 말을 해놓은 부분 얼른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좀 보겠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발언이 국민 내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네, 지금 일부 알려진 바로는 김건희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내보낸 언론사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것을 지금 재판부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판사는 그 녹취록을 들었거나 그 녹취록에 이 인쇄된 뭐 표현물을 본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MBC가 방송을 하기 이전에 이미 이 법원이 그걸 국민들에게 공표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 그 녹취록 내용 중에는 김건희 씨가 일부 매체, 언론 매체를 욕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지금까지 비판적인 그 내용을 내보낸 언론사, 오마이뉴스,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몇몇 그 유튜브 채널들이 있죠. 열린 공감 TV.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의 그 남성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려고 했던 그 열린 공감 TV, 뭐 줄리에 관한 의혹을 내보냈던 이 열린 공감 TV.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불만을 표했구나. 이렇게 충분히 미루어 짐작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서울 서부지법은 이미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인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납득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법원은 김건희 씨에 대한 정치적인 견해는 허락을 하겠다. 그것은 방송에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특정한 정치 편향성을 갖고 있는 언론 매체를 김건희 씨가 비판한 것을 정치적 견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좌파 인사가 보수 언론을 욕했다. 그러면 그게 정치적 견해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극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피력하고 있는 매체, 그런 인사를 인터뷰한 매체를 강한 어조로 욕을 했다. 이게 정치적 견해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매체를 어떤 자인이 비판을 했다면 그것 또한 정치적 견해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서울 서부지법은 그걸 분리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 씨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MBC의 스트레이트라는 이 시사 뉴스 방송이 이 녹취록을 방송을 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전체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는 공적 인물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아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하면 김 씨는 공적 인물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못 박아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바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사적인 대화고 어떤 것이 공적인 대화인지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판단하죠? 누가 어떤 잣대를 만들어서 누가 그 물건에 대해 이게 이건 길이가 1m를 넘군, 이건 1m가 안 되는군,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제가 한마디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김건희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편이 대통령 후보가 돼 있긴 한데 우리 남편 참 바보 같아. 배도 뿔룩 나오고 방구는 뿡뿡 끼고 다니고 힘도 없고 가령 이런 발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찌라시에 일부 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 이건 사적인 대화입니까? 공적인 대화입니까? 장차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윤석열 씨는 그렇다면은 윤석열 씨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윤석열 씨의 엄마만큼 잘 알고 있는 윤석열 씨의 현재 법적인 부인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그 사람은 바보 같아. 바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유권자가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씨에 대한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갖기 위한 근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그것과 무관한 그냥 사적인 대화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은 서울 서부지법은 이 법원은 어떤 것이 공적 대화, 어떤 것이 사적 대화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판단은 언론사인 MBC가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녹취록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의 소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공적인 부분, 사적인 부분을 그 해당 언론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법원의 판단은 매우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가 발언한 녹취록 내용 중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발언은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일부 알려진 바로는 검찰과 국민의힘당에 관한 본인의 생각, 또 윤석열 후보의 검찰 내부에 있는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에 대한 본인의 생각,
그리고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그 캠프에 관한 본인의 논평, 그 다음에 무속에 관한 본인의 발언. 예컨대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관에서 이 손바닥에다 임금왕자 쓰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무속 논란이 일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김건희 씨가 무속에 관한 본인의 얘기를 한 것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방송을 할 수 있다 없다, 어느 쪽이란 뜻입니까? 여기에서 근본적으로는 서울 서부지법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여성과 그냥 일반 가정주부, 죄송합니다. 지금 전국에 계시는 가정주부님께 이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냥 좀 억지스럽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여성과 일반 가정주부, 이 두 여성 사이에 공적인 부분이 어디까지고 사적인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그 들이대는 기준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람은, 남성으로 치환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암 수술을 해도 그건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감기만 걸려도 공적인 영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할 것입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어디가 심하게 아프다, 대통령의 부인이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 이게 사적인 영역입니까? 이건 공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 서부지법은 김건희 씨를 공인입니다, 공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 관련된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명백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 내일 모레 일요일 오후 8시 20분 MBC 시사 프로 스트레이트에서 김건희 씨 7시간 45분의 그 녹취록 중에 부분적으로 편집된 내용은 김건희 씨 본인 목소리로 방송이 될 수 있다, 방송해도 된다라고 우리나라 법원은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보시며, 또 이 방송이 나갈 경우에 우리나라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적지 않은 파문과 후폭풍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인 입지를 크게 흔들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또 지지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그 유권자들을 거꾸로 완벽하게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뭐 그런 견해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판도가 매우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